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혁신과 전망위원회 위원장 노회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혁신과 전망 김영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혁신과 전망 최하선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지정 토론을 해주실 분들인데요. 이형희 서울 경기 인천 3인 모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정재민 영등포 당원님 나오셨습니다. 이희중 관악구 당원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그 토론의 순서와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각각 5분씩 그 발표를 하겠습니다. 기조 발표를 해주시고 쟁점 발표 1,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 토론자들의 5분간의 토론이 15분간 있을 예정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발표자들이 답변을 10분 정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오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당원님들의 어떤 질문과 토론을 15분 정도 받고요. 거기에 대해서 발표자들이 답변하는 시간과 지정 토론자들이 답변하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온라인 질문과 토론을 우리 당원님들께서 지금 계신 곳에서 PC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 토론을 보고 계신 당원님들이 올려주시면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소개를 하고 우리 발표자들과 또 지정 토론자들의 답변 의견을 듣는 순서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오늘 토론의 순서와 방식입니다. 뭐 다른 여기 오신 분들 다른 방식에 대한 의견들 없으시죠? 네. 네. 그럼 먼저 우리 그 기조 발표를 혁신 없이 전망 없다 우리 노회찬 혁신과 전망 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당원분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혁신전망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회찬입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는 앞으로 전개될 당의 진로와 관련된 제2단계 창당과 관련된 당내 토론의 어떤 이 시작을 알리는 토론회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여러 지역에서 후보자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의 토론회를 필두로 해서 본격적인 당내 토론회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토론회는 창당 때의 약속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다시피 진보정의당은 작년 10월 19일 날 창당했습니다. 이제 창당한 지 어느덧 7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창당 7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그 선거에서 패배가 그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보궐선거도 있었습니다. 7석의 의석으로 출발한 진보정의당은 창당 7개월 만에 5석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외관상 진보정의당은 창당할 때보다 더 위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활로를 뚫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우려의 시선으로 진보정의당의 진로를 관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토론회를 여는 것은 최근에 있었던 일 때문에 여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더 큰 안목으로 또 더 큰 이 시야를 바라보면서 그동안에 지난 20년간 한국의 진보정당이 걸어왔던 길을 반추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작년 10월 달에 진보정의당이 창당할 때 2단계 창당을 2013년 내로 하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사실은 창당할 때 이 당을 100년 동안 가져가겠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는 1년 안으로 당을 좀 바꾸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진보정당의 노인 처지가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노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국민들에게 약속된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력을 재편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보정당의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겠다.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의 노력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갖다가 이제 중간 결산하는 자리가
이번 당대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혁신전망위원회에서는 그동안 8차례의 회의와 한 차례의 웍샵을 갖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세력 재편과 관련해서 함께하는 세력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야 돼. 양적인 확산보다는 원칙을 지켜나가는 그런 재편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13년 7월 제2창당 약속은 설사 세력 개편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그것은 차후의 과제로 넘길 일이지 7월달에 약속한 2단계 창당을 그 자체를 우리가 연기할 필요는 없다는 데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혁신전망위원회에서는 7월까지 우리가 국민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또 국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진보정당의 혁신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간의 논의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제 쟁점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의 정체성을 뭐로 할 것인가, 또 사민주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하는 등의 주제가 쟁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동중심성과 관련된 주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당의 어떤 힘 있는 그런 운영을 위한 지도체제와 집행체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 비록 5명이지만 매우 귀한 우리 국회의원들의 활동량을 더 좀 배가해서 당과 당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는 어떤 체제가 되어야 되는가, 그간의 진보정당이 이렇게 쭉 유지해왔던 제도나 문화 관행 중에서 빠르게 바꿔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당원들이 당의 주인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당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는 방안은 무엇인가, 당과 당원들 또 중앙당과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늘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의 주요한 과제로 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직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번 당대회에서 우리가 정체성과 관련해서 분명히 이제까지 진보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단어로 그리고 몇 가지 정책으로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또 대외적으로도 국민들이 이런 복지국가와 복지에 대한 관심과 수용 태세가 훨씬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진보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진보정당이 해온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보정당이 스스로 달라지는 모습을 국민에게 확실하게 보일 때 새롭게 그 진보정당의 설 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대국민 정치선언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이 정체성과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노선을 갖다가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분야를 결합해서 실질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전망위원회에서는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렇게 대립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우리가 뜨거운 논의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문제를 토론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어떤 개념, 다른 위치에서 다른 이해의 바탕에서 논의가 되고 있을 정도로 아직 이 논의가 더 성숙하고 또 소소하고 풍부하게 진행되고 그 결과가 우리 당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떤 토론과 연구와 심지어는 학습 등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또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과제로서 설정을 하되 오히려 우리가 국민들에게 그러한 우리 문제의식을 바탕에 둔 구체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한국 사회의 개조 방안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다음 총선 대선 등을 겨냥한 당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대국민 정치선언을 초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당의 지도체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리더십을 강화하고 집행력을 제고해야 되는 데는 모두가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완전 단일 지도 체제로 가느냐,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느냐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고, 그러나는 더 구체화해서 당원들에게 토론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도 제도와 문화와 관련해서도 시급하게 고쳐내서 국민들로 하여금 진보가 스스로 혁신하는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마련 중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5월 20일 최고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5월 25일 전국위원회에 전국위원들의 이 검토와 결정을 위해서 이 초안이 제출될 예정이고, 5월 20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그 안이 전 당원들에게 제출되면서 전국 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정대로 7월 중으로 다음 대회를 열어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2단계 창당의 1차 마무리를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토론에 있어서도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오늘 워낙 좋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주최 측으로부터 시간 관리를 잘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 또 시간 정해놓고 TV 앞 컴퓨터 앞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정해진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쟁점 발표 1입니다. 당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해서 김형탁 혁신과 전망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보 정치, 특히 이제 진보정의당이 대단히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당원들이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2단계 창당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빠져있는 당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제2단계 창당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세력의 통합이라는 과제가 중요한데, 연초부터 확인된 바이긴 하지만 세력의 통합으로서 제2단계 창당은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우리 당이 스스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줄 것인가? 바로 이 당의 어떤 혁신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혁신할 것인가? 혁신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의 제도, 문화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인식에 있어서의 혁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우리 당을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그 과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인식의 혁신이 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과제로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이 사회 민주주의 논의는 바로 이 당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과정 속에서 도출된 이 과제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사회 민주주의가 무엇이다, 또는 사회 민주주의를 둘러싼 오해가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따로 발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발제물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사회민주주의 논의가 왜 중요한가라는 것만 제가 좀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당이 가지고 있는 당의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의 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내의 어떤 처지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어떤 주체들이 함께 하면서 과연 우리를 공통으로 묶어주는 기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처지는 외부로부터 있던 처지인데, 과연 진보정의당은 한국의 정치 구도 또는 정치 질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 되겠고요. 바로 그러한 점에서 사회민주주의는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로 다가와 있다고 봅니다. 사회민주주의를 접근하는 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먼저 태도라는 측면입니다. 사회민주주의를 도대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회민주주의를 정말 긍정적이고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취급해왔듯이 그야말로 죽은 개로 취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태도의 문제입니다. 사회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그 태도에서는 바로 그러니까 그 사민주의를 죽은 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 움직이는 방해 노선과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태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치적 접근일 텐데요. 사실 사회민주주의는 그 사회주의적 가치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적 가치라고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의 극복이 되겠고요. 민주주의적 가치라고 한다면 자유, 평등, 연대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선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노선이 선거를 통한 합법적인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회의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텐데 예를 들어서 복지국가 전략이라든지 경제민주화 전략이라든지 사회연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사회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 그것을 채택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나 곤란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단일한 인력을 채택하기에는 우리 당원들의 동의 수준이 그만큼 높지 않다. 상당히 긴 시간을 통해서 논의를 해나가야 될 과제다. 그런 그런 반론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민주주의가 보여져 왔던 그 오류랄까요, 한계랄까, 이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특히 그 신자유주의에 들어와서 사회민주주의가 보여준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복하는 그 태도가 과연 신자유주의가 이 극단 또는 말기에 와 있는 이 상태에서 사민주의를 우리가 채택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민주의를 채택하자로 하는 그 주장을 우리가 펼치게 되면 당내에 지나치게 이념 논쟁에 우리가 빠져들게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점들을 그러니까 토론 쟁점으로 남겨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토론의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바로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일한 이념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사회민주주의를 바로 정치적 기회 또는 역사적 형성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속에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찾아야 될 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사회민주주의를 우리 당의 노선으로 전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얘기죠. 사회민주주의가 보여준 부정적인 역사적 경험이 있는데 그 부정적 역사적 경험이 우리 당의 노선으로 채택했을 경우에 자칫 우리 당의 발전에 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것과 그러한 부정적인 역사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민주주의는 현실에서는 가장 긍정적이고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노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이 있습니다. 쟁점 세 번째는 사민주의를 표방하게 되면 과연 당의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런 문제인데요. 이것은 이 당원들, 아직까지 저희들 진보 정의당에 오지 않고 있는 시자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 이 사민주의를 표방함으로 해서 그것이 확장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거부감을 통해서 오히려 축소될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또 이 논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국 정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질서 구조상에서 우리 당이 당원들 확대뿐만 아니고 실제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좀 추가 좀 말씀드릴 텐데 저는 토론문을 만들면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라고 하는 것은 작성자의 주관이 아무래도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도 이 사민주의에 대해서는 한 가지 입장을 이쪽에 토론문에 표현된 것과 다르게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민주의를 채택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고, 따라서 사민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서술이 의도치 않게 나타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삼민주의 논쟁을 하다 보면 노동중심성과 삼민주의 논쟁에 약간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삼인주의를 강조하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 노동중립성을 소홀히 본다든지 전혀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방해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 속에 하나 깔려 있는 것은 삼인주의가 그렇듯이 노동중립성이 기존에 우리가 가져왔던 어떤 옛날의 고전적인 혁명이론, 고전적인 계급운동론, 고전적인 80년대의 어떤 운동 전략 같은 것들의 잔재들을 되짚어보는 전혀 문제제기라는 면에서는 삼인주의와 노동중립성 제기들은 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마무리를 저희 드는데요. 이러한 차원에서 노동중립성 문제를 우리가 꼼꼼하게 단지 추상적인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의 문제까지 연결시켜서 뒤집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행은 되게 이게 생각들이 많이 비슷해져 오긴 했습니다. 저희 혁신과 전망위원회 토론에서 보면 되게 뭐 단어 글로 쓰면 거의 한 80%는 비슷한 굉장히 진척이라고 봅니다. 그건 굉장히 큰 성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까 드렸던 견해의 차 그런 것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견해의 차이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실천 과정에서 통일시켜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면 혐의를 제기하는, 저도 혐의를 제기하는 편입니다. 계급혁명론적 잔재가 남아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 당사자님 한 분이 그런 것을 벌인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혐의를 씌우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뭐 실제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는 걸 이번 기회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것이 옳다는 걸 드러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 일치하지 않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실천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좀 짧게 해주시긴 했는데 시간을 어기시면 마찬가지죠. 예,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그 지정토론 세 분인데요. 먼저 이영희 서울 경기 인천 3인 모임 대표님의 지정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영희입니다. 예,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진보정의당 내에 사회민주주의 당원 모임이 만들어져서 지금 활발하게 이제 토론과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혁신과 전망위원장 노회찬 대표님도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된다는 그런 기분이 좀 들고요. 이제 신발끈 다시 좀 조여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한 8개월 정도 남짓되는데 아니 사실 저희 좀 길이 좀 빠졌는데 오늘 다시 또 새로운 활력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제가 토론물은 혁신과 전망 토론망에 올려두었고 제가 그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글을 썼고 또 발제 여러 토론회에서도 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주장을 되풀이하지는 않겠고 이번 발제 1, 2, 3에 대해서 간략하게 쟁점 부분만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제 1, 혁신 없이 전망 없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혁신 없이 전망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이거 혁신이 몸부림이죠. 저는 몸부림을 많이 치면 칠수록 우리한테는 더 나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혁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흔한 말로 창조적 파괴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창조적 파괴라는 것의 핵심은 혁신인데 이것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조와 제도, 환석,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폐기하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이것이 창조적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혁신 없이 전망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 진보정의당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좀 더 진보정당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자리매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양당제로 굳어져서 우리가 좀 군소정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학습과 연구 토론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지만은 또 만약에 7월 제2당의 창당에서 3인당으로 되더라도 정말 더한 학습과 연구와 정말 토론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자비 마케팅으로 저는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연구와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발제 1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발제 2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거의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토론 쟁점 1, 2, 3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쟁점 1. 사회민주주의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단일한 이념으로 보아야 하는가? 저는 그 사민주의는 이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사민주의 원형을 따지고 보면은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하면서 이렇게 있었지만은 1959년 고데스베르크 강령에서 마르크스적 세계관을 공식적으로 폐기를 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민주의 모델을 변화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그 사민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뭐 천차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구식이고 우리가 신사민주의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현재에 남아있는 이 자본주의 폐해와 모순과 이 시장 탈락자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우리의 시민과 우리의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정말 그 사민주의적 가치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보다 나은 민주주의의 그 확장 개념으로 보지 저는 뭐 이것을 이념 뭐 추상적인 이념 체계다 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토론 쟁점 2에 사회민주주의를 우리 당의 노선으로 전면화하는 것이 옳은가? 지금 전면화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뜨겁게 전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있는 것이고 더욱더 뜨겁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당원과 우리 지도부가 총의를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모두가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진보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그리고 뭐 사민주의는 또 뭐 물론 아시다시피 유럽 각국에서 정말 그 120년 동안 꾸준히 정말 그 실정과 실천이 우리 앞에서 보여준 그런 성공적 대안적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우리가 진보 정당들이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시민들에게 가장 적절한 값어치가 저는 사민주의 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민주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요소 당연히 그 사민주의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이미 성공했던 사민주의적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시도조차도 되지 않았던 정당조차도 한 번도 한국에서 있지도 않았던 정당에 대해서 우리 사민주의 그거 부정적 거 아니냐 그거는 맞지 않은 얘기고 마치 뭐 복지국가 문턱도 안 가본 우리나라가 복지국가 뭐 망하네 그런 말과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사민주의에 대한 부정적 경험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말고 정말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토론 쟁점 3 사민주의를 평화하면 당의 확장에 도움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지난번 서경인 우리 당원 토론회 때도 노 최고위원이 나오셔서 사민주의를 하게 되면 당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사민 노선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정반대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민 노선을 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정말 이 지지부진한 우리 지지율 거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새로운 정치 전략이고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정말 사회민주주의라는 진국이 있는데 모두가 진국이라는 거 다 압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알지만 선뜻 그것을 먹으려고 들질 않고 내가 먹으려고 하면 먹지도 못하게 합니다. 사민주의라는 진국을 혹시 이것을 먹으면 뭐가 잘못되나? 온몸이 붉게 물이라드나 몸이 이상해 오나? 그런 정말 염려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죠. 그것은 너무 사민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당이 이제 사민 노선을 표방을 하게 되면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은 정말 참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미 유럽의 많은 경험이 있어요. 유럽을 다니면서 독일, 영국, 프랑스 다 호주, 캐나다 다 가면서 정말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절망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정말 망조가 들었나? 유럽의 복지 그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三민주의 전략 정말 채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발제 3번 노동중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사실 의견이 분분하고 개념이 모호한 노동중심성에 대해서 잘 정리된 그런 저는 발제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저는 그 노동중심성이라는 단어가 우리 진보 정의당 내에서 별로 비인기 종목이고 서글픈 일이죠. 삼민주의야말로 정말 가장 노동의 가치를 우선히 여기고 정말 노동자를 보호하는 그런 게 삼민주의 가치죠. 그것이 최우선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의 삼민당들 보면은 항상 그 강한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했지만 삼민당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더 강한 노동조합이 생기게 되었죠. 영국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창당할 때 10%밖에 조직률이 되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는 항상 삼민은 노동을 가치를 존중한다. 그리고 삼민주의의 가장 전통적 기반이 가장 1순위는 노동 가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정재민 장관님 토론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당원이고요. 정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한된 시간 내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도 두 가지식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노회찬 대표님의 발제, 혁신 없이 전망 없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세력 확장보다는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도달하셨다. 이런 인식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이게 참 우리한테 중요하게 남아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영탁 진보정의연구소 부소장님이 발제해주신 현재 상황에서 진보정의 제2창당으로 가는 과정에 세력 통합에는 일단 현실적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국민들 앞에 우리 당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 과제다. 저도 이 인식에 전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호선 최고님이 그동안 우리가 노동 중심성을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그게 어쩌면 화석화되어 있는 이야기 아니냐. 이제 진짜 내용적 재구성이 필요한 거 아니냐. 미조직화된 노동이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이라든지 청년 노동이라든지 그동안 노동 중심성을 이야기해왔지만 우리가 지지층을 확보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향한 어떤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 인식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이 동의한다는 걸 전제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당은 진보적 대중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얘기는 합법정당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개적인 활동, 정치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검증받고 지지를 얻어서 그 지지로 집권을 하고 사회를 바꿔나가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된다는 걸 저는 이제 진보적 대중정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당이 좀 더 이념적 색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내자. 아니다. 대중정당으로 가야 된다. 이게 좀 대립되어가는 양상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중정당이 진보적 대중정당이 공개적인 정치 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시기적 상황이 됐을 때 그 이념성이 부각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활동을 하는 과정에 우리의 역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힘에 부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04년에 민주노동당이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 주장하면서 의회 정치에 진출하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어요. 빨갱이 아니냐, 그게 과연 이 한국 사회에서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민주노동당이 이념성이 굉장히 부각됐던 시기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야당들뿐만 아니라 지금 집권 여당도 대통령 선거 때 경제민주화 얘기하면서 나왔고 전 요즘 길거리 다니면서 새누리당이 부천한 현수막 보면서 많이 놀래요. 이게 진짜 민주노동당 시절에 걸려있었던 구호 같은 것들이 이 사람들이 다 걸어놓는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이념성이라는 게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쩌면은 우리가 이념성이 강하게 내세우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그걸 뛰어넘는 더 나아가는 또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이념을 하나로 가다두는 것이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지금 시점에 오히려 발목을 잡는 걸로 작용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당명을 이렇게 바꾸고 이런 이념을 추구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가? 저는 그 부분에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당명을 바꾼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문제, 우리가 혁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한순간에 다 되는 것인가? 그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브라질 노동당이 8년 동안 집권하고 다시 지금 또 집권을 했잖아요. 브라질 노동당이라는 이름이 말 그대로 노동자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곳이 그렇게 오랫동안 집권을 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브라질 노동당의 실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기들을 지지해줄 수 있는 지지층들을 확보하고 그 사람들의 끊임없는 확고한 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대중적 진보 정당은 저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실천적 과제를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게 있다면 그거를 만들어가는 거를 토론하고 실천 속에서 검증해보고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 이름을 바꾸고 이념성을 분명하게 내세운다고 해서 이게 일순간 바뀌는 문제는 아니다. 진짜 내용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긴 호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진보정의당에 입당을 한 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쭉 진보정당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그런 사태도 겪고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거의 10년 넘게 해왔던 이 진보정당 활동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굉장히 고민도 많았었고 이 많은 발제자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바닥을 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동안 진보정치가 해왔던 것들이 철저하게 스스로가 그동안 받았던 지지율을 다 깨먹어버리고 너무 구태의연한 안 좋은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많이 보여가지고 지금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저는 정말 극복을 하고 싶고 그거를 진보정의당을 통해서 저는 만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의 진보정의당이 그게 완성된 형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도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2단계 창당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단계 창당을 한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진보적 대중정당이 완성된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더 많은 지지층들이 들어와야 되고 더 많은 혁신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지지를 받아야 하는 과제가 우리한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민주당이라든지 사회민주주의를 우리 당의 분명한 이념으로 제시하면서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아까 그 15만 명 정도 되는 우리 진보정당의 당원들이 이런 기간의 역사를 겪어오면서 많이 이제 정당 활동을 떠나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다시 다 진보정당 지지자들로 다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사회민주당으로 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제 주변에도 지금 진보정의당은 3인주의 하자는 거 아니야? 게시판 들어가 보면 계속 그런 얘기만 나오던데 그러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을 이 당에 데리고 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념적인 토론, 학습, 이게 대립적인 측면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노회찬 대표님 의견에도 저는 동의하고 토론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당명으로 정해지거나
네, 어떤 특정한 이념을 우리는 추구한다라는 것이 확정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 오히려 더 많은 지지층들이 들어오는 것에 저는 발목이 잡힐 수가 있다. 장애로 조성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진짜로 만들고 싶은 진보정당의 모습이 우리 진보정의당 당원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한번 실패를 했고 이제 진짜로 거듭을 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생각만큼 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번의 재창당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노동 중심성이 화석화된 걸 어떻게 바꿀 것인지, 진짜 진보적인 대중정당의 모습으로 어떻게 거듭날 것인지, 그리고 진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이 지지층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정말 집권의 길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토론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그런 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